네,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가상자산 부당거래 환수에 대한 업권법의 내용을 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하고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전액 환수를 하고 또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을 대비해서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이 업권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코인 부당거래에 대한 환수 내용입니다.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한 규제들이 있죠. 그래서 내부자 거래, 예를 들어서 회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또 주가 조작 등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등을 사용하는 부정거래 행위 또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은 금융수요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행위들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위 내용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형법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코인 부당거래 수익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본시장법상 위법 행위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기타 다른 범죄 등을 저질러서 얻은 가상자산 수익 이런 것들을 코인 부당거래 수익이라고 새롭게 법으로 정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 환수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코인 부당거래 수익 환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그 형법상에는 몰수 및 추징 규정이 존재는 하는데요. 문제는 형사처벌이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몰수 추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상자산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이 수사 단계에서 봤을 때 그 가상자산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 또는 처분하더라도 이 수사 단계에서 환수하는 거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수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공소 제기 전에 몰수 보전이라 하면 어떤 특별법상의 별도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가장 그 빈번한 예가 마약류인데요. 마약류의 경우에는 기소하기 전이라도 검사가 몰수 보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미리 다 뺏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특별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윤석열 당선인 공약한 4가지 봤을 때 특별히 이걸 넣은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형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적인 그 절차에서 특히 가상자산을 어떻게 수익 환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상기본법에 이런 부당거래 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이 법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수사 과정에서 몰수 취직한 범죄 수익을 이제 환부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패재산 몰수법에 보게 되면은 이 법에 따라서 몰수된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피해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법을 제정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된 형사사건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법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피해가 보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CO건 IEO건 대부분의 가상자산 발행은 해외 법인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해외 법인에까지 과연 이런 공권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한해서 보전할
하거나 환수하는 게 그친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적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예상되는 이 업권법의 내용은 그 윤 당선인이 얘기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보험제도 도입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해킹 또는 시스템 오류 발생을 대비해서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법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 판매에서의 공제조합처럼 어떤 사업자들끼리의 법정 단체, 특히 공제조합 같은 어떤 법정 단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IO를 담당했던 거래소라든지 아니면은 해킹을 당한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 전문 기관이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기관들끼리의 어떤 보험제도 도입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예상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은행과 연결되는 전문 금융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거래소가 만약에 현금을 다루고 싶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 원화를 지원하는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래소가 현금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금융기관이 육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보다 활발히 거래소가 원화 계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인 업권법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